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매크로 변수들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을 때 첫 번째로 이 4월에 FMC 의사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4월 FOMC 의사록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상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수 연준 의원들이 그 6월 인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이연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볼 때는 9월 이후가 좀 유력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0.2% 그러니까 거진 정체를 보였었는데 연준은 이를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4월 FOMC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매우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대외적 리스크에 대해서 연준이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 좀 특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위험 요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6월을 앞두고 대외적인 글로벌 리스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즉 체크하고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그리스, 해외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참 이번에 의사록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서 참 웃겼던 것이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이 6월에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 이후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가 좀 계속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좀 통화 정책 요즘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경제 정책 그리고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예상이 좀 변한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연말하고는 사뭇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즉 통화 정책의 정상화, 즉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이 높은 일본의 BOJ, 즉 일본 경기는 오히려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Q 성장률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 그 GD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2% 거진 좀 정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일본의 1Q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연율화 기준으로 2.4%, 1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과 미국의 경제가 최근 가파르게 하락했던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재고 확충 부분에 둘 다 기여도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1Q GDP가 전분기 대비 한 0.2% 성장하는 중에 재고 기여도, 즉 재고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0.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한 0.6% 성장하는 가운데 재고 부분의 증가율이 한 0.5%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즉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미국보다는 일본이 오히려 재고 확충에 대해서 경기를 부스팅하는 이런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재고의 확대는 소비 증대가 나타날 때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소비가 잘 된다고 친다면 결국 재고는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즉 소비가 부진하고 그 생산이 위축되면서 재고가 늘어버리면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까지 그 미국과 일본 모두 소비 지표가 워낙 좀 부진한 양상인데요. 미국은 4월 소비 판매는 역성장까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 역시 실제 소비는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Q GDP 성장률을 본다면 미국
일본이 좋았지만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재고 부분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글쎄요 향후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일본 모두 이런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하기에는 다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환경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 일본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요즘에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현물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선물시장을 보자면 또 뭐 2, 3일에 한 번꼴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과연 주식시장 이런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주식시장 영향 좀 어떻게 많이 부정적으로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글로벌리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분명 좋지는 않습니다. 투자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적 기대감이 보다 높아지고 중앙은행과의 그 공조, 즉 유동성 확대 국면이 보다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지만 최근에 현물시장에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다소 좀 2, 3일 간격으로 매도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 패턴을 보면 지그재그 패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글쎄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의 메리트를 잃었다라고 평가하기는 다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지금처럼 글로벌리 유동성 기대감이 오히려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의 외국인 유입세 또한 한국 증시의 메리트는 어느 정도까지 글로벌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다른 면, 그러니까 반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각 국가별로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도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 계속 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혜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5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월말이 되면 사실 뭐 외환 시장이 뭐 내구 물량도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달러만 볼 게 아니라 어떤 달러 엔이나 엔원 환율을 보면서 달러 엔을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이 부분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월말로 진입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외환 시장에서도 역시 변동성이나 추세적인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던 유로 환율이 최근 들어서 ECB의 양적 완화, 추가 양적 완화 발언으로 약세 전환을 했고요. 일본이 BOJ에 대한 추가 기대감으로 오늘은 뭐 120엔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지만 장중 121엔까지 넘나들고는 있습니다. 한국도 5월 BOK 즉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경감됐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즉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다음 주에 외환 시장은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환율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보다 평소보다는 좀 더 철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리스크들 그리고 시장 전망이나 환율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변수들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한번 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월말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부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미국의 GDP입니다. 미국의 GDP가 정체를 보였다고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첫 번째 나왔던 속보치고요. 5월 29일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는 세컨 즉 두 번째 미국의 1Q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1Q 이후에 2Q의 데이터들, 뭐 소매 판매라든지 최근에 뭐 주택 시장 지수라든지 4월과 5월 들어서 즉 2, 4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IB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즉 역성장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 즉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1Q GDP 잠정치를 볼 때 수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수요일, 즉 5월 27일부터 금요일에 이어서는 연준위원들의 연설 릴레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됐기 때문에 각 지역 연준들이 즉 FOMC에서 발표하지 못했던 다른 그들만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경기와 함께 결부시켜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끝으로는 아무래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말을 맞이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진단들 그리고 변수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